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윤 탄핵 열차 출발. 적의 적은 동지. 내가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 뜻대로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마음대로 들어라 아씨. 권도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겠어요. 마음대로 들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들어. 그러니까 오늘요. 오늘 이제 그 있었던 일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장해찬이 등장했죠. 장해찬이 등장해서 한동훈 밀실 공천팀이 있었다. 공관위원이 아닌 별도의 팀이 비례대표 후보를 검증하고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장해찬이 어저께 저녁에 이제 한방 갈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CBS 라디오하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었어요. 한동훈이야말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러면서 그것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보니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 그러니까 진행자하고 막 이렇게 장해찬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보세요. 정봉주 의원이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윤 탄핵 열차 출발 적의 적은 동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장해찬이 나온 방송들을 보세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보셨죠 여러분? 적의 적은 동지.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제이스 저 새끼 나쁜 놈이래요 라고 민주당 쪽 한가운데 들어가서 한동훈 나쁜 새끼예요 라고 장해찬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한동훈 화이팅! 윤석열 죽이자! 아, 꼬라지 예술이다 진짜. 꼬라지 진짜 예술이다.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한동훈 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쪽이라고 할게요. 양쪽에서 서로가 댓글팀 운영했다고 이거 어쩌고 아직은 한동훈 쪽에서는 팬클럽에서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방송에 이렇게 되는 게 제 레이더의 그 커뮤니티에서만 얘기가 되려고 공개적으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러진 않는데, 지금 출퇴근길 라디오에서 지금 한동훈이 댓글 부대 돌렸대요, 뭐 돌렸대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네. 다들 대단하다. 나는 이제 이러고 가다가 한동훈, 그러니까 장해찬 전체고 미안해요. 한동훈 쪽에서 누가 딸랑이로 나올까? 한동훈 쪽에서 누가 딸랑이로 나와서 폭로를 할까?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댓글팀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댓글팀은 기본적으로 있고 커뮤니티 관리도 기본적으로 있고, 저도 뭐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왼쪽도 오른쪽도 저는 시비를 못할 겁니다. 왜냐? 저는 항상 합법적으로 했거든요. 합법적으로 했고 문제될 게 없게 했고, 제 주변에 불법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무튼 물음표인데 저한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을 겁니다. 다들 저 새끼 무서운 새끼야 이지랄들만 하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놈 뭐 댓글팀이 있었다 뭐 이렇게 드루킹 프레임을 하는 건데, 일단 장해찬이 총대를 맺고 CBS, NCCK가 만든 CBS하고 아직 여전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MBC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다.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오는 김종배 씨는 이제 옛날에 이털남이라고 유명했어요. 이슈 털어주는 남자라고 오마이 뉴스에서 방송을 진행, 장윤선 기자하고 김종배 둘이 이제 오마이 진행자였었던 사람인데 MBC에 가 있고, 거기 가서 장해찬이 이런다. 예술이라니까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윤하고 한이요 여러분.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지.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이 사는 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빨리 좀 깨달아라. 그게 여러분 어렵나요? 윤석열이 죽으면 한이 산다고? 박근혜가 죽어서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살았어? 내가 살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살려면 동훈이도 살아야 되는구나. 한동훈 입장에서도 내가 살려면 윤석열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자고 저 사람을 죽이면 그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깨달아기가 어렵냐? 공멸이라고. 근데 그거를 못 깨닫고 서로 죽이겠다고 난린. 너 마리 앙뚜아네티지. 너 태클 부대 운영했지. 이런 폭로전을 이렇게 난리를 칠게 있나? 그랬더니 오늘도 얼마나 유치한 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 문자 유출 누가 했냐 그러더니 이철규가 문자 유치를 했지.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도는 거야 한쪽에서. 문자 유치,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유출 그거 맞춤법도 틀리고 모두 했을 텐데 그거 누가 불러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유출자는 이철규다 그랬더니 이철규 나 아닌데. 응? 그러면서 행정관들로부터 들은 문자 내용을 측에 있는 핵심들에게 말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아니 아닌데. 그러고 이제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이철규 의원이 행정관들에게 들었고 그걸 들은 거를 요렇게 말로 했고 그 말로 한 걸 받아쳐서 언론 보도에 난 거다 뭐 요렇다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나 영부인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문자 캡처를 해서 에이 뭔 얘기야. 아니 요즘 뭔 얘기야 지금 뭔 얘기야. 다들 잘한다.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이제 난리를 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고 나온 제가 아까 딸랑이는 누구냐라고 했는데 딸랑이라는 표현은 일단 빼고 이거를 들고 나온 사람은 누구냐라면 박정훈 의원이죠. 박정훈 의원이 들고 나오면서 한동훈 측이라고 할게요. 박정훈 의원이 문자 캡처가 아니라 불러준 것 같다. 맞춤법도 교정해서 방송에 나온 걸로 보면 원본이 아니다. 응? 그리고 한동훈 폰에서는 문자가 일부 지워졌다. 여사님 지시 없이 유출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또 한 발 빼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그냥 준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어디서 했냐? 이거는 그나마 나아.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고 이거 오프닝 소리가 나버리네. 이거는 이게 어디가 하냐면 여기요 여기. 김태현의 정치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언론사들을 누가 리버리지?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조선 쪽은 한동훈이 접수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보수 언론이나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죄송합니다 문화나 이런 데서는 죄송해요. 조선을 장악을 해야 전쟁이 되는데 조선을 한동훈한테 뺏겼다면 어떡하지 하는 상태에서 MBC하고 CBS까지 동원을 되는 약간 지금 급한 건 대통령 쪽이 약간 급해 보이죠. 쫄리는 상황인 거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이거는 당하고 우리랑 갈등이 아니라 원희룡 캠프와 우리의 갈등이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원하고 한동훈의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실하고 한동훈의 갈등으로 다 보이지만 그랬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되고요. 제가 뭐 대통령하고 싸운다 이게 아니라 V1, V2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원희룡하고 이렇게 캠프와 캠프 간에 이거지 대통령실하고 싸우는 거. 그러면 믿어줄게 하지 뭐 믿어주자 뭐 이러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동훈 좌파론에 불을 붙이는 일이 오늘 또 벌어졌어요. 한동훈 좌파론에 이제 불을 붙이는 일이 뭐냐면 자유우파 정치인 모임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3회라고 이름 붙인 자유우파 정치인 모임이고,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요번에 낙선하신 분들, 공천 못 받은 분들,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회장은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그리고 간사는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최종 경선까지 갖다 떨어지신 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2, 3회라고 오늘 출범을 했는데 당권 주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한동훈은 불참했습니다. 이거 다 내가 떨어진 사람들 아니야. 여기 이 모임에 내가 가서 좋을 게 없겠는데 무슨 돌발 사고가 벌어질 수도 없어. 항상 지금 한동훈은 돌발 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뚜껑을 지켜. 이게 뚜껑인지 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게 피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이 자식, 야!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지금 이 분위기에서 누군가 이압 할 수도 있어. 이압 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불참을 했다. 이걸 뭐 불참을 한 걸 이렇게 변명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나? 이러면 내가 한동안 편드는 것처럼 들리나? 아니지. 나는 이분들 응원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찬성했어도 여기 본인이 참석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찐 우파 분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좌파라고 하는데 한동훈 좌파론 이러는데 저 좌파 아니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야지. 여기를 왜 불참을 하나? 여기를 왜 불참을 하나? 자, 뭐 오늘 대충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된 난타전의 형식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난타전이 이렇게 되고, 등장인물로는 장해찬이 등장하고 박정훈이 등장을 해서 이철규가 그랬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행정관이 그랬죠요, 니네도 댓글 부대 돌리잖아, 막 이렇게 서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그 풍경을 보고 있는 민주당은 참 흐뭇해하더라. 그 풍경을 보고 있는 민주당은 너무너무 흐뭇해하더라. 자, 거의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정봉주 의원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한동훈, 당신이 김무성인가? 한동훈, 당신이 김무성인가? 한 20표 들고 우리랑 같이 할 생각 있는가? 자네 나랑 큰일 한번 해보세. 자네 나랑 일 하나 같이 할 생각 없는가? 5년 전에, 아니지 7년 전에도 자네 같은 사람이 있었네, 김무성이라고. 뭐 그런 러브콜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이런 풍경을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보자. 뭐 지랄들이 났는데 뭐 감정이 막 속이 썩어가면서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발 그냥 빠져서 지랄이 났구나. 아주 지랄들을 한다. 개 지랄들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잘하는 새끼 한 새끼 없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냥 품평을 하시면 된다. 어디서 이제 왼쪽 친구들 만나면, 야 니네 아우 씨발, 왼쪽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은 없잖아. 왼쪽 친구들 야 거기 꼬라지 그 꼬라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기 힘들죠. 벌어지는 현상이. 그럴 땐 어떻게 한다? 하이방. 왼쪽 애들을 최근에 왼쪽 애들 만나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뭐 디펜스를 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기 때문에 왼쪽 친구들을 기피하면서 이 새끼들이 뭔 지랄 한지? 라고 보면서 저와 함께 이 새끼들 저 새끼들 찾아가면서 씹고 뜯고 그러면서 이 풍경을 보죠. 누구를 응원을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 뭐 원희룡을 찍을지 한동훈을 찍을지 나경원을 찍을지 여러분들 마음인데,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 저는 이 지경이면 나경원이 되면 좋겠다. 왜? 둘 다 엿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각자 판단하십시오.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들 추적해보니 죽거나 의사소통 불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단독 보도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한 거는 어디서 이제 확인을 했냐면 서울시가 55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향유의 집에서 퇴소한 55명을 전수조사했고요. 퇴소 3년이 안 돼서 6명이 사망을 했고, 의사표시 가능한 사람은 55명 퇴소한 사람 중에서 9명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 조사 결과하고 기타 등등이 공식화되는 건 내일 토론회가 있어요. 내일 토론회가 있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대전략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처음으로 참석하는 토론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들 공적 기관들이 조사를 했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거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활동을 했었던 거고, 박태성 국장님, 이병훈 신부님, 그리고 이제 이기주 신부님, 그리고 유경툰 주교님, 참 많은 분들, 갑자기 또 울컥하냐. 한 2년 정도, 진짜, 이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2년이나 걸려야 되는 일인가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종합 브리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55명을 서울시에서 탈시설을 했습니다. 박원순 때고요. 6명이 3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욕창 생겨서 이제 욕창 생긴 다음에 제이라 캄다운,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 쭉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는 중증 장애인 55명을 시설에 가다 놓는 거는 인권 침해이니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해줘야 된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개인주택으로 옮기고, 거기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이거 생각보다 분노가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좌파들에 대해서 이 위선적인 것들, 제가 전기버스니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여러가지 그 도시재생 사업이니 우파 바닥에다가 많은 분들한테 참 좌파 이 파렴치한 것들이다라고 막 폭로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이겁니다. 이거같이 위선적이고 잔인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였냐면, 얘기를 해도 다들 그런 거예요. 에이, 유재 이 나쁜 새끼야. 아무리 좌파가 나쁜 놈들이라도 설마 그런 일을 하겠니? 설마 중증 장애인을 개인주택으로 이동을 시켜서, 시설에서 관리 받지 않고 개인주택으로 이동시켜서 활동보조사들, 활동보조사라고 해봐요, 거의 여러분 학생들이고 막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문자나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오늘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여러분, 성추행 같은 것도 있어요. 성추행 같은 거, 동성 성추행도 있고요. 그런 범죄를 했던 사람이 활동보조사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은 모두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심한 공무원이 CCTV를 달았는데, 그 공무원이 개인 시설에, 공공시설도 아니고 개인 주택에 CCTV 달았다고 그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전장현들이 탈시설하고 24시간 돌봄을 국가에서 이렇게 가족 또는 이제 활동 보조사 이런 거로 지원해서 24시간 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박원순 때 문재인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조사를 했고, 이 서울시 조사 결과를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마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서울시에서 오세훈의 서울시에서 먼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마 하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조사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이자 조사 결과 발표죠. 내일 국회에서 있습니다. 2년 걸리네. 2년이 더 걸렸죠.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제 기준 2년이 더 걸린 거고, 박대성 국장 이런 일이 상유이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최초로 고발한 박대성 국장 기준으로는 거의 10년 동안 투쟁을 한 거죠. 박원순하고 그 소송을 하려고 박대성 국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박원순이 그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박대성 국장은 계속 그거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라는 실체냐, 그 추적을 하다가 거기다 대고 주사파요 라고 했을 때 박대성 국장님은 주사파 또 뭔 소리야 그랬는데, 자기를 잘랐던 사무국장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이 되는 걸 보고 헉 박대성 국장을 잘랐던 그쪽의 사무국장이 정봉주 미투 때 정봉주를 저격했었던 정봉주 팬클럽 회장하고 동일입니다. 동일이에요. 정봉주 팬클럽 회장이라고 하면서 정봉주의 수행을 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라고 오는 거를 이렇게 프레시안하고 인터뷰했었던 그 팬클럽 회장 민국파가 박대성 국장을 잘랐던 전장현 그쪽 계열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람 다 동일인입니다. 스펙타클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2021년 4월에 폐쇄된 경기 김포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을 나온 장애인 55명을 서울시가 추적을 했고요. 탈시설에 따라서 1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55명 전수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포시에 있었던 시설이지만 주거하는 곳, 그리고 지원하는 게 서울시 55명. 나머지 45분은 다른 지자체로 갔는데, 다른 지자체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에선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해 보니 전원 중증 장애인이었고 지적 장애인이었고 자폐성 장애였다. 6명은 사망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 이런 분들만 골라서 퇴소를 시킨 거예요. 지체장애인, 무연고 장애인, 어디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분들을 탈시설 시키고 나라 세금 빼먹은 겁니다. 한 사람당 활동보조사 인건비로 장애인 한 명당 이렇게 24시간 활동보조를 하려면 한 명당 1년에 2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장현 앤드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자립센터, 지원센터, 그리고 활동 생활지원센터 이런 데는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법니다. 25%. 플러스 알파로 더 버는 게 있어요. 5천 플러스 알파인데, 장애인 한 명당 나라는 세금 2억 쓰고 전장현 세력은 5천만 원씩 버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 사망자를 제외한 49명, 다른 시설로 갔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나머지 38명은 여전히 자립하고 있다. 근데 자립하고 있는 38명 중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은 9명밖에 없다.
네, 아니요 정도밖에 말을 못하고 일반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20명은 9명은 그 정도 소통 가능하고 20명은 아예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퇴소 동의서가 장애인 자필 서명이 되어 있거나 도장을 찍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을 발급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이 사람들 인감 등록하고 발급하는 것까지 다 했다. 누가 한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 사망한 6명의 퇴소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 이 아수라장, 이 돈을 둘러싼 아수라장, 이게 여러분 장애인들 이 탈시설하는 이 대상자 수를 보면 4조짜리 연간 4조짜리 사업이고요. 연간 4조짜리 국가 예산이 4조가 들어가고, 그리고 1조가 이 세력한테 수수료로 가는 사업입니다. 탈시설 정책 및 발달장애인, 전장현이 지하철을 스탑시키고 이동권을 했을 때 그 이면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죽어라 저는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걸 보고받고 정말 경악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전장현 소속의 출신의 사람을 보좌관으로 쓰고 있는 김혜지 의원을 자기 측근으로 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도 있죠. 제가 어느 때 얼마만큼 투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보수 진영에서마저도 정론이 될지. 지금은 그냥 찌끄러기 같은 새끼가 하는 얘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김태규 부위원장도 직접 확인을 해서 그래서 두 분은 일단은 현실 파악을 한 거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오세훈, 김태규가 인식을 한 이런 것들이 빨리 전파가 되길 바랍니다. 믿기 힘든 현실일 겁니다. 믿기 힘든 현실일 거지만 대한민국 좌파, 언더도그마, 약자를 위한 자들이 한다는 행태가 이 지경인 걸 빨리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직시하고 좌파에 대한 환상을 깨기 바랍니다. 이거 보건의료에서도 되게 중요한 한 축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하고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